로마노 독점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르네 슬롯이 밀로시 케르케즈 영입 승인. 이게 좀 놀라운 점은 로마노가 축구계에서 정말 잘 통하는 기자인 건 알지만 적어도 리버풀 소식만큼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난 알고 있고, 그래서 로마노가 리버풀 소식을 잘 안 올리기도 하고,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사를 퍼오는 리트윗 형식, 즉 레카노라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는 그런 형식의 기사 말고는 딱히 본 게 별로 없거든. 이게 로마노의 능력적 한계라기보단, 능력적 한계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냥 리버풀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지들 내부 기자가 아니라면 외부로 계속 그렇게 소식이 타고 나가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기자한테도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인데, 근데 그런 로마노가 슬롯이 케르케즈 영입 승인을 때렸다는 기사를 독점으로 했다는 게 좀 놀랍고요. 이 제목만 봤을 때 이적료가 4,500만 유로 예상, 이게 최대래요. 이 정도면은 700억 정도 되는 액수거든. 풀백 치고 700억이면 조금 헤비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낼 만한 금액 충분히. 난 케르케즈의 나이가 03으로 알고 있는데 맞네. 03에 생일 늦고 키도 꽤 되고 클래식한 풀백, 국가대표 경험 좋고. 근데 이 독점이라는 기사가 사실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 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리버풀이 케르케즈한테 비드를 했다거나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리버풀 안에서 슬롯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관리인이 케르케즈를 노리는 거에 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진행 한번 해볼 생각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 라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근데 호들갑을 떨게 된 이유는, 이게 메인 테마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리버풀 소식을 로마노가 독점을 띄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놀랐다 이거고. 이제 로버트슨이 좀 늙은 티가 많이 나가지고 슬슬 바꿀 생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바꾸진 않겠지만 천천히 교체를 해볼 생각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로버트슨을 내가 말을 했지만 결국에 바꾸는 건 치미카스 보내고 케르케즈를 데려와서 이제 장기적으로 로버트슨과 케르케즈 출전 시간을 반반으로 이제 부여를 해주고 서서히 바꿔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맞다, 레버쿠젠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끝났어요. 이미 끝나긴 했는데 인대 나갔고요. 몇 주 동안 출전 불가래요. 뭐 챔스 끝났고 리그 이미 끝나긴 했지만 그냥 아스날 느낌 됐어. 엔딩이 비르츠가 있어도 리그랑 챔스를 못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뭐야, 아스날의 안드레아 베르타 디렉터 선임이 보여주는 구단의 명확한 방향성. 에두가 나가고 베르타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아스날이 지금까지 이적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을 두는 개념 자체가 엄청 새로운 시도라고 하네. 디렉터들의 업무 자체가 이적 시장에 최적화된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데려온 베르타는 인맥과 거래의 전문가, 디렉터 업무 중에서도 이적 시장에 완전 특화된 사람. 이게 지난날의 아스날의 보드진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아스날의 리빌딩은 거의 끝났는데 왜 얘를 이제야 데려왔지? 근데 거래 전문가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재계약 업무도 잘 치루나 이 사람이? 여기 기사에서는 핵심적인 선수 영입, 그러니까 리빌딩에 관한 압박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계약 연장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카, 가브리엘, 윌리엄 살리바,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만료까지 2년 남았죠. 사카는 4년 계약했었고, 가브리엘 5년 계약, 살리바 5년 계약, 마르티넬리 5년 계약. 이제 다 이 지금 3명이 내가 알기로 22년에 재계약을 했고, 아니 사카는 23년에 재계약했죠. 스켈리나 은하네리 같은 경우에는 1군 수준에 맞는 계약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업무가 많긴 하겠다. 이번에 여름에 엄청 바쁘겠네. 뭐 마갈랑이스는 잘 안 될 수 있어도 살리바는 무조건 잡아야 돼서, 근데 마갈랑이스도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버리려는 마르티넬리 정도밖에 없어. 그나마 가장 우선시로 잡아야 되는 건 사카고, 그 다음 살리바고, 그 다음 가브리엘, 그 다음에 마르티넬리야. 내 생각엔 그래요. 살리바가 나이가 어려서. 근데 이 베르타라는 사람이 여성팀하고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까지 총괄한다고 하네? 아스날은 전통적으로 선수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강점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적 시장에 최적화된 디렉터를 데려온 게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거든요. 아스날이 지금도 판매 레코드가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그게 650억 정도인데, 그게 아직까지 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조한 지표를 찍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 왜냐면 스타 선수를 데려왔을 때도 다 FA로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신선한 관점이네. 뭔가 눈이 트인 기분이다. 이런 걸 괜찮네요. 그러니까 클럽 레코드를 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조하다는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레코드를 깨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더불어서 자개로 많이 보냈던 역사들, 헐값으로 보냈던 역사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선수 한 명을 단순하게 영입을 하면은 이 선수를 나중에 매각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대충 구상을 해놔야 되는데, 아스날이 그 방면에서 너무 능력이 저조했으니까 그거를 베르타로 하여금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해석이잖아. 사실 레코드를 반드시 깰 필요는 없겠지, 셀링클럽이 아니라면. 근데 손절을 되게 못해왔잖아 지금까지. 적자를 자꾸
자꾸 지들이 만들잖아. 그게 문제지. 라고 하는데 로이키 내 생각에는 아스날 다음 시즌에도 우승 못할 것 같은데 뭐야? 그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렸다고. 오 여기서 로이키는 나는 시즌에 20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 그래서 반드시 차이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로이킨이 말하기로는 아스날 이 새끼들 이거 스트라이커 데려온다고 안 바뀐다. 똑같다. 뭘 기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한탄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아스날은 사실상 타이틀 경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근데 경기를 딱 봤을 때 이 두세 경기 동안 그냥 이 따라간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성과에 관해서 인정을 한다만 나는 기대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너 알아 이 씨발 새끼야. 아니 근데 아스날이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리그 우승 직전에 18-19 시즌의 리버풀, 그 다음에 21-22 시즌 리버풀, 이거랑 22-23 아스날, 23-24 아스날, 24-25 아스날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 기준이 뭐냐면 이게 주요 테마거든요. 근데 여기서 24-25는 선두의 자리를 먹었진 않기 때문에 약간 해당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내가 왜 말을 하냐 딱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시절 리버풀하고 이거 아스날하고 비교하잖아. 리버풀이 셌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의지가 진짜 말이 안 됐어. 맨시티하고 후반기 한 10경기 동안 전승 날렸나? 뭐 한 7경기였나?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막 미친듯이 레이스 보여주고 막 그래갖고 와 진짜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능력까지 따라주면은 저런 퀄리티의 레이스가 나오는구나. 뭐 리버풀이 준우승한 거 리버풀 팬들은 짜증내겠지만 근데 솔직히 난 제3자잖아요. 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 와 저게 되는구나.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근데 아스날은 보면 리버풀처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은 준우승이라고 하지만 그 준우승에서 보이는 기대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아스날이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겠다. 준우승을 했지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은 이 정도 기량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시즌에 리버풀이 챔스 준우승하고 챔스 우승을 했거든요. 그 정도 성과를 못 내더라도 내가 말하는 리그만 적어도 리그에서만큼은 이 시즌에 리버풀만큼 정말 무슨 위플래시를 한 것 마냥 미친듯이 달려나가다가 엔딩만 살짝 아쉬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2-3-2-4 잘 따라갔다고 하기에는 저는 훈벨라한테 승점 드랍했을 때가 좀 아쉬웠어요. 그거 다 이겨야 돼. 근데 그거는 우승하려면 그거 이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박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게 박하게 봐야 할 수 있는 게 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근데 2-3-2-4가 그나마 괜찮긴 하지. 이때 막 첼시 상대로 5대0 내고 북런던 원정 가서 2대3으로 이기고 그랬는데 그 단 한 번의 미끄러짐 때문에 게임이 날아갔지. 더 보여줘야 돼요. 더. 근데 이게 진짜 박하지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리버풀도 얼마나 억울했겠냐. 이거 1패 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탑급의 팀이 많지 않았던 시즌에 첼시처럼, 첼시의 리그 우승 시즌 16-17 시즌처럼 막 그럴 때 우승을 노린 게 아니라면 지금 시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정도 자격이 돼야 돼요. 그걸 더 보여줘야 돼. 정말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스날도 정말 잘하는 팀인데.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스날 다음 시즌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걸 살리냐 마냐의 문제는 또 이어지겠지만 이번에는 무슨 쟁점이 있냐. 제가 클럽 월드컵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맨시티 선수들이 퍼질 거거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주전은 안 돌리겠지만 이때 매치핏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휴식기가 엄청 짧아져. 근데 이거는 전에 똑같이 여러 번 말하지만 클럽의 선수 전원을 뽑아가는 거예요. 국가대항전처럼 일부만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뭐 유로 이런 거랑 피로도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맨시티가 승점 드랍을 리그 초반기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을 조금은 심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맨시티잖아. 맨시티만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리버풀이 다음 시즌 똑같이 잘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으니까. 그것만 살펴봤을 때는 아스날 다음 시즌에 기회가 있긴 하다. 이 정도? 근데 이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버풀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살라가 한 달 빠지는 거? 그 정도? 아스날은 뭐 예정된 자연재해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사소하긴 하지만 그나마 기회는 있다. 하지만 살리는 건 본인들의 목. 손흥민은 리더감이 아니다. 해리 레드넬. 토트넘의 전성기를 준비해놨던 감독이네요. 레드넬. 내가 감독이었으면 손흥민 주장으로 안 썼다. 이거 레프트윙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포지션을 말하네? 박종윤 대표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앙리가 주장을 달 때는 공격수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컨디션이나 골 결정력 이런 거에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슈팅 찬스나. 그래서 주장 원장을 달았지만 감정적으로 구석이 많아가지고 앙리 같은 선수한테는 주장 원장 안 주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레프트 윙이기 때문에 주장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코레아가 지가 다이렉트 레드를 87분에 받았는데 근데 VR 보고 나서 심판이 레드 주니까 빡쳐가지고 막 창녀 여성 성기 비하 들어간 거 보니까 뭐 거기 비하한 거 같고요. 이게 쿤트일 겁니다. Your mother's 쿤트. 과거에 디에고 코스타가 이것 때문에 8경기 징계 먹었다는 거 하네.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네. 니엄창 한 거네요. 니엄창. 그러니까 나 이것도 지금 4경기인데 호세카는 진짜 무슨 말을 했길래 9개월이지? 맞아, 로마 최근에 상승세 좋긴 하더라. 유럽 모델리그에서 25년 가장 많은 승점을 쌓은 팀이 지금 로마래요. 이번 시즌에 감독 3명이죠. 3명 존나 많이 바꿨는데 진짜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바이언이 보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1점 차로 딱 역전했다고 하네. 단독 선두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 구단주, 그러니까 에버튼 구단주랑 같은 사람이거든요. 프리드킨이 라니에리한테 1년만 더 해달라고 했던 거구나. 테일슈테겐의 이혼 이유, 아내가 개인 트레이너랑 불륜을 했다. 근데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던데? 내가 이거 전에 방송할 때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테일슈테겐 개빡쳤던데? 아내의 불륜은 없었다. 카탈루냐 라디오는 거짓 보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내 그런 적 없다고.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다니엘라, 즉 아내와 나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유지하며 원만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언론이 이러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다니엘라는 거짓으로 비난하며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기레기가 기레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래요.